검기회 기록 제7화. 피로 물든 레드카펫. 무인명의 아침이 밝았네. 보통의 아침이라면 새들이 지저귀고 수련생들의 기합 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겠지만 오늘만큼은 공기 자체가 달랐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듯한 끈적하고 무거운 긴장감이 연무장을 짓누르고 있었지. 오늘은 승급 비무 대회 션 지비우 다회. 수백 명의 하급 무사와 잡부들이 정식 무사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 날이자 맹이 높으신 분들이 그 피 냄새를 맡으며 새로운 사냥개를 고르는 날이기도 해. 나는 연무장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돌기둥 뒤 짙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네. 새벽녘의 차가운 안개가 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내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비릿한 혈향시 시향은 감출 수 없었어. 어젯밤 흑풍채 산적들을 몰살시키고 돌아온 그대로였으니까. 내 옷은 본래의 색을 잃고 검붉게 굳어버린 피딱지로 뒤덮여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내 눈빛은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굶주린 늑대의 그것에 가까웠지. 등 뒤에 매달린 흑철은 아직도 배가 덜 찼는지 내 척추를 타고 기분 나쁜 진동을 보내오고 있었어. 배고파. 더 큰 먹이를 줘.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 연무장의 흙냄새, 사람들의 땀 냄새, 그리고 저 단상 위에서 풍겨오는 역겨운 위선의 냄새. 단상 가장 높은 곳, 호랑이 가죽이 깔린 의자에 총관 하운이 앉아 있었어.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심한 신이 연을 뜬 내 눈을 속일 순 없지.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선은 자꾸만 연무장 입구를 향해 힐끔거리고 있었어. 안 올 리가 없는데 적사가 당했다 해도 흑풍채 놈들이 죽였을 텐데. 그의 속마음이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어. 자신의 오른팔인 적사가 폐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의 충격, 그리고 나를 확실히 처리하기 위해 보낸 산적들과의 연락두절. 불안하겠지. 자신이 키우던 사냥개가 목줄을 끊고 사라졌으니 언제 자신의 목을 물러올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꼴이라니. 기다려라. 하운. 나는 굳은 피로 얼룩진 손으로 흑철의 손잡이를 꽉 쥐었어. 내가 깔아놓은 이 화려한 레드카펫, 내 방식대로 걸어주마. 제103번 참가자 입장. 104번 참가자 입장. 심판관의 고함 소리와 함께 징이 울리고 무사들이 하나둘씩 연무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 관중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 우리 아들 장하다. 이번엔 꼭 붙어라. 희망, 열정, 간절함, 아름다운 풍경이야. 하지만 내겐 그저 도축장에 끌려 나온 가축들의 행렬로 보일 뿐이었어. 저들 중 절반은 오늘 팔다리가 부러져서 나갈 것이고 운이 좋아 합격한 놈들은 평생 맹주의 총알바지로 살다 죽겠지. 전생의 나처럼.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내 차례가 다가왔어. 마지막 참가자 104번 훈련생 이진. 심판관이 내 이름을 불렀어. 대답은 없었지. 한 번 더. 이진. 자리에 없는가? 정적. 수천 명의 시선이 텅 빈 입구를 향했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지. 도망갔나 봐. 하긴 적사 선배를 이겼다는 것도 헛소문이었겠지. 겁쟁이 녀석. 기껏 기회를 줬더니. 단상 위의 하온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보였어. 그는 짐짓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지. 안타깝군.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걷어차다니. 무인의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규정대로 참가자 이진은 불참으로 간주하여 실. 저벅. 그때였어. 내가 기둥 뒤 그림자에서 걸어 나간 건 아주 작고 무거운 발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하온의 목소리를 끊어버릴 만큼 섬뜩한 존재감을 품고 있었어. 저벅. 나는 연무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갔네. 내 발이 닿는 곳마다 흙먼지가 이는 게 아니라 서늘한 한기한 치가 피어올랐어. 관중석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지.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나를 쳐다봤어. 아니, 정확히는 내 몰골을 보고 경악하고 있었지.
마치 핏물에 푹 담갔다가 꺼낸 듯한 옷, 얼굴 반쪽을 덮은 검붉은 혈흔, 그리고 등 뒤에 매달린 시커먼 안개를 뿜어내는 거대한 철검. 저거 이진 맞아? 세상에 무슨 짓을 하고 온 거야? 사람 냄새가 안 나. 피 냄새가 진동을 해. 누군가는 구역질을 했고 누군가는 아이의 눈을 가렸어. 나는 그들의 반응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 내 시선은 오직 한 곳, 단상 위에 하온에게 고정되어 있었지. 나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가 멈춰 섰어. 하온과의 거리는 불과 10여 장장.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였어.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모양이더군. 늦어서 죄송합니다, 총관님. 내 소리는 동굴 바닥을 긁는 듯한 쇳소리였어. 일부러 내공을 실어 연무장 전체에 울리게 만들었지. 오는 길에 총관님이 흘리신 쓰레기들을 좀 치우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쓰레기라니. 그게 무슨... 나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 천으로 둘둘 말린 물건. 그것을 하온의 발치를 향해 툭 던졌지. 떼구르루. 천이 풀리며 드러난 것은 어젯밤 내가 흑곰의 손에서 회수했던 혈음단두였어. 피를 너무 많이 머금어 시커멓게 변해버린 흉물. 하온이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어. 이건 그는 알 거야. 자신이 산적들에게 뒷돈을 주고 무림맹의 무기를 빼돌렸다는 증거 중 하나라는 걸. 흑풍채 산적들이 가지고 있더군요. 총관님 물건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비릿하게 웃어주었네. 하온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어. 몰살, 그 많은 산적들을 혼자서. 저 놈이? 공포, 당혹감, 그리고 분노. 하지만 그는 총관이었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지. 그는 억지로 표정을 수습하며 소리쳤어. 도착했군. 늦은 건 늦은 것이다. 감점이다. 당장 대열에 합류해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보이고 참가자들 틈에 섰어. 내 주변의 참가자들이 홍해 갈라지듯 옆으로 물러나더군. 내 곁에 서 있으면 피 냄새에 질식할 것 같다면서. 승급 시험은 토너먼트 방식. 이기는 자는 올라가고 지는 자는 떨어진다. 단순하지만 잔인한 규칙. 제1조 대진 발표. 심판관이 하온의 눈치를 보며 대진표를 펼쳤어. 보통은 제비뽑기로 결정되지만 이번엔 달랐어. 하온이 미리 작성해둔 살생부나 다름없었지. 이진, 대돼, 철우티엔요. 철우. 그 이름이 불리자마자 관중석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 철우라고? 그 미친 소를? 작년에 상대방 허리를 맨손으로 접어버려서 실격당했던 놈이잖아. 이진 놈. 첫 판부터 재수 온 붙었네. 연무장 반대편 입구에서 땅이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거대한 사내가 걸어 나왔어. 키는 아홉척약 2m 70에 달하고 온몸은 바위 같은 근육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인. 목에는 두꺼운 쇠사슬을 감고 있었고 양손에는 무시무시한 쇠장갑 건틀릿을 끼고 있었지. 하온이 나를 죽이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이 분명해. 무림맹 소속이 아닌데 승급시험에 참가시킨다. 규정 위반이지만 총관인 그가 눈 감아주면 그만인 세상이지. 철우가 콧김을 내뿜으며 내 앞으로 다가왔어. 그림자가 나를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거대했지.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킬킬거렸어. 내 놈이 이진이냐? 멸치 같은 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는데. 철우가 쇠장갑을 낀 주먹을 팡 부딪혔어. 불꽃이 튀었지. 총관님이 특별히 부탁하시더군. 뼈를 남기지 말고 갈아달라고. 아프지 않게 한 방에 보내주마. 나는 고개를 들어 놈을 빤히 쳐다보았네. 전생에 나였다면 저 압도적인 체구와 살기에 눌려 오줌을 지리거나 도망칠 생각부터 했겠지. 하지만 지금의 내 눈엔 놈이 그저 부피만 큰 고기 샌드백으로 보일 뿐이었어. 놈의 근육은 비대하지만 유연성이 없어. 하체는 부실해서 중심이 떠 있고 턱은 거만하게 들려 있어 급소가 노출되어 있지.
기치의 흐름, 엉망진창이야.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삼류 중의 삼류. 나는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었어. 최대한 건방지게, 최대한 놈의 자존심을 긁어놓기 위해. 너 같은 눈에 빠진 송사리를 잡는데 칼을 뽑으면 내 검이 자존심 상해할 것 같아서 말이야. 이 죽일 놈이. 철우의 얼굴이 시뻘개졌어. 이마에 핏줄이 지렁이처럼 솟아올랐지. 도발은 성공했다. 흥분한 짐승은 이성을 잃고 덤비는 법. 으아, 죽어라. 납작하게 만들어주마. 우가 땅을 박차고 달려들었어. 쿵쿵 쿵. 마치 전차잔처가 돌진해오는 듯한 위압감. 관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어. 우웅. 철우의 주먹이 공기를 찢으며 맨 머리통을 노리고 날아왔어. 맞으면 바위도 가루가 될 위력. 하지만 느려. 수라완으로 개조된 내 동체 시력에는 놈의 주먹이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릿하게 보였어. 프레임 단위로 끊겨 보이는 놈의 움직임. 나는 피하지 않았어.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지. 오히려 한 걸음 앞으로 놈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어. 내 단전단텐에 잠들어 있던 반탄강기를 깨웠네. 어젯밤 흑풍채에서 마신 피 덕분인지 기운이 차고 넘쳤어. 나는 기운을 왼쪽 어깨로 집중시켰어. 피부가 강철처럼 경직되고 보이지 않는 기의 장벽이 어깨를 감쌌지. 터져라. 나는 철우의 주먹이 내 어깨에 닿는 그 찰나의 순간 내 몸을 앞으로 튕겨내며 충돌시켰어. 쾅. 둔탁한 타격음이 아니었어. 마치 거대한 종을 망치로 때린 듯한 굉음이 연무장을 뒤흔들었지.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 시야를 가렸어. 사람들은 생각했겠지. 이진의 어깨가 박살났구나. 뼈가 으스러졌겠구나. 먼지 속에서 정적이 흘렀어. 그리고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지. 끄아아아악.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먼지가 서서히 걷히자 드러난 광경의 사람들은 경악했어.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 옷자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채. 반면에 철우는 자신의 오른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지. 내 팔이 놈의 자랑이던 두꺼운 쇠장갑은 찌그러져 있었고 그 안의 팔뼈는 복합골절로 인해 기괴하게 뒤틀려 있었어. 어깨로 받아쳤을 뿐인데 놈의 힘이 고스란히 놈에게 되돌아간 거야. 반탄강기 반땅강치.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무공. 철우는 고통과 충격으로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았어. 이해가 안 되겠지. 바위가 계란을 쳤는데 바위가 깨졌으니까. 나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네. 그림자가 놈을 덮쳤어. 근육은 좋은데 쓰는 법을 모르는군. 나는 놈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 거대한 덩치가 내 소나기 힘에 맥없이 끌려 올라왔지. 힘은 밖으로 뿜는 게 아니야. 안에서 터뜨리는 거지. 이렇게 말이다. 나는 텅 빈 왼손으로 놈의 명치에 가볍게 장타장따를 날렸어. 동작은 크지 않았어. 툭 하고 건드리는 정도. 하지만 그 손바닥 끝에서 발경파진이 터졌지. 퍽. 철우의 등 뒤 옷자락이 펑 하고 터져나갔어. 충격이 놈의 몸을 관통해서 등 뒤로 빠져나간 거야. 내장은 멀쩡할까? 아마 곤죽이 되었을걸. 컥. 철우는 흰자위를 보이며 거품을 물었어. 그리고 고목나무 쓰러지듯 쿵 하고 뒤로 넘어갔지. 단 한 합. 칼도 뽑지 않고 어깨와 손바닥 한 번으로 끝난 승부. 연무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막. 하운 총관은 들고 있던 찻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챙그랑. 그 청명한 파열음이 신호탄이 되어 관중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 하지만 나는 환호에 답하지 않았어. 그저 싸늘한 눈으로 하운을 올려다보며 입모양으로 말했지. 다음. 첫 번째 승리 이후 연무장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네.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운 좋은 놈이나 미친 놈으로 보지 않았어.
째양짜양. 그들의 눈빛엔 경외심을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지. 2회전, 3회전, 4회전. 하온은 쉬지 않고 다음 상대를 올려보냈어. 휴식 시간. 그런 건 없었어. 어떻게든 내 힘을 빼놓으려는, 혹은 실수라도 한 번 하길 바라는 놈의 추악한 발악이었지. 다음, 사천당가스 천당자 출신의 독수도우셔. 다음, 점창파딘 창파의 쾌검快젠. 무인맹에 흘러들어온 온갖 자파의 고수들이 훈련생이라는 가짜 신분을 달고 내 앞을 막아섰어. 독을 뿌리고 암기를 던지고 눈을 속이는 환수를 쓰고. 하지만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똑같았네. 나는 검을 뽑지도 않았어. 독안개가 날아오면 반탄강기로 바람을 일으켜 역류시켰고, 암기가 날아오면 검집으로 쳐내어 놈들의 미간에 박아주었지. 쾌검. 내 눈엔 군뱅이 기어가는 속도였으니 말할 것도 없고. 끄아악. 살려줘. 내 다리가. 내 앞을 막아선 자들은 모두 들것에 실려 나갔어. 어떤 놈은 팔이 뒤틀렸고 어떤 놈은 평생 무공을 못 쓸 정도로 단전이 깨졌지. 나는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 이곳은 시험장이 아니라 전장잔장이니까. 내게 칼을 겨눈 이상 그 대가는 몸으로 치러야 하는 법. 단상 위의 하온은 이제 흙빛이 되어 의자에 파묻혀 있었어. 손톱을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피가 배어나오고 있더군. 놈이 준비한 장기말들이 모조리 쓰레기처럼 치워졌으니까. 하지만 놈의 눈빛은 아직 죽지 않았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남아있다는 듯이. 결승전. 심판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 연무장에 남은 건 나 혼자. 그리고 반대편 입구에서 마지막 상대가 걸어 나오고 있었지. 저벅. 그는 검은 복면을 쓰고 있었어. 체구는 왜소했어. 방금 전에 철우 같은 거구에 비하면 어린아이처럼 보일 정도였지. 하지만 놈이 내뿜는 기세 치수는 지금까지의 쓰레기들과 차원이 달랐어. 축축하고 끈적하고 비릿한 기운. 마치 뱀굴에 들어온 듯한 음습한 살기. 치만으로 보니 놈의 단전에는 검붉은 탁기 조어치가 따리를 틀고 있었어. 마공 머공이다. 무인맹의 가장 신성한 승급식에 대놓고 마공을 익힌 자를 내보내다니. 하온 이 자식, 나를 죽이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작정이구나. 기권해라. 복면인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 쇠를 긁는 듯한 쉰 목소리. 죽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기어라. 그의 손에는 특이한 무기가 들려 있었어. 검신이 뱀의 비늘처럼 수십 개의 마디로 나누어진 기검치젠. 사복검. 채찍처럼 휘어지고 칼처럼 베는 변칙적이고 잔인한 무기. 하온이 키우는 사냥개인가 본데 주인 잘못 만났군. 나는 처음으로 등 뒤에 검집에 손을 올렸어. 이 놈은 맨손으로 상대할 수 없다. 내공의 수위도 높거니와 저 사복검은 맨손으로 막다가는 살점이 너덜너덜해질 테니까 후회하게 될 거다. 복면인이 손목을 튕기자 사복검이 촤르륵 소리를 내며 뱀처럼 길게 늘어났어. 그리고 놈의 신형이 흐릿해지더니 순식간에 내 코앞으로 쇄도했지. 죽어라. 쉭. 사복검이 허공에서 기괴한 궤적을 그리며 날아왔어. 정면인가 싶으면 측면으로 휘어지고 막았다 싶으면 검끝이 살아서 내 뒤통수를 노렸지. 마치 살아있는 독사 7마리가 동시에 덤비는 것 같았어. 나는 뒷걸음질 치며 놈의 공격을 피했네. 검집으로 쳐내려 했지만 놈의 검은 검집을 칭칭 감아서 뺏으려 들었어. 이런 젠장. 거리가 안 잡혀. 사복검의 리치레이치는 창보다 길고 움직임은 채찍보다 빠르다. 피하기만 해선 못 이긴다. 복면인이 비웃으며 공격 속도를 올렸어. 놈의 검끝이 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어. 직. 옷이 찢어지고 붉은 선혈이 튀었어. 상처가 깊진 않았지만 놈의 검에 발린 독도 이 상처로 스며드는 게 느껴졌지. 마비독이다. 움직임이 둔해지면 끝이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정신을 차렸어.
방법은 하나뿐. 뱀을 잡으려면 뱀의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뱀이 지나가는 길목을 끊어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자세를 낮췄어. 그리고 흑철의 손잡이를 역순이쇼로 잡았지. 발건 바지엔 내가 나직이 읊조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스르릉. 녹슨 검집에서 흑철이 빠져나오는 소리는 맑은 금소금이 아니었어.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묵직하고 공포스러운 저음띠인 검이 뽑히자마자 시커먼 검비지엔 치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와 연무장을 덮쳤어. 피 냄새다. 검이 환희에 찬 비명이 내 머릿속을 울렸지. 나는 복면인의 사복검이 날아오는 궤적을 눈으로 쫓지 않았어. 그저 그 공간 자체를 베어버린다는 생각으로 흑철을 대각선으로 올려쳤지. 흑철, 제일식, 단죄도 한죄, 쾅. 단순한 배기가 아니었어. 흑철의 압도적인 무게와 내 반탄강기가 합쳐져 공간을 찢어발기는 충격파가 발생했어. 복면인의 사복검 마디마디가 흑철의 검기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터져나갔지. 파편들이 총알처럼 사방으로 튀었어. 복면인은 자신의 무기가 가루가 되는 걸 보며 얼어붙었어. 그리고 내 검은 멈추지 않고 놈의 쇄골을 향해 떨어졌지. 푸. 흑철이 놈의 오른쪽 어깨를 깊게 파고들었어. 뼈가 잘리고 근육이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감각이 손끝에 전해졌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내 얼굴을 적셨지. 피가 흑철에 닿자 검신에 새겨진 붉은 핏줄 문양이 요동치며 몸의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 복면인의 몸이 순식간에 쭈글쭈글해지며 기력이 빨려 나갔지. 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어. 여기서 더 베면 놈은 죽는다. 죽이면 편하다. 검도 만족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놈의 목을 치기 직전 검을 멈췄어. 여기서 살인을 저지르면 하운에게 나를 공격할 명분을 주는 꼴이다. 나는 미친 개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무기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저들이 안심하고 곁에 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목을 내줄 테니까. 나는 검을 비틀어 놈의 상처를 쑤신 뒤 발로 놈의 가슴을 걷어찼어. 꺼져라. 펑. 복면이는 피를 뿌리며 장외로 날아가 처박혔어. 충격으로 복면이 벗겨지며 드러난 얼굴. 놀랍게도 그는 얼마 전 실종되었다던 무림맹 감찰단의 정예 무사였어. 관중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지. 저 사람 감찰단 유백 아냐? 총관님이 감찰단을 자객으로 썼다고? 하온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 연무장은 완벽한 침묵에 빠졌어. 승자도 패자도 관중도 숨을 쉴 수 없었지. 압도적이다 못해 기괴한 무력. 그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지 못했어. 그저 공포에 질려 나를 바라볼 뿐. 나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흑철을 허공에 한번 털었어. 후두둑. 핏방울이 바닥에 흩뿌려졌지. 그리고 천천히 검을 검집에 꽂아 넣었어. 철커덕. 나는 단상을 향해 걸어갔네. 호위 무사들이 창을 겨눴지만 내 눈빛 한 번에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어. 감히 길을 막을 엄두도 못 낸 거지. 나는 단상 바로 아래까지 가서 하운 총관을 올려다보았어. 놈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 뒤로 몸을 숨기고 있었지. 총관님. 내 목소리가 연무장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어. 승패가 갈렸습니다. 약속하신 건 주셔야지요. 무엇을 말이냐. 정식, 무사패, 그리고 제 목숨값. 나는 손가락으로 내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 내가 보낸 자객들 다 처리했다. 다음은 내 차례다. 라는 무언의 선전포고. 하운은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옆에 있던 심판관에게 쇳소리로 소리쳤어. 줘라. 당장 무사패를 줘서 내보내. 심판관이 떨리는 손으로 황금색 무사패를 내밀었어. 나는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 허리춤에 찼지. 이제 나는 하급 잡부가 아니다. 무림맹의 정식 무사. 이제 합법적으로 칼을 찰 수 있고 맹의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다.
나의 복수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나는 뒤로 돌아서 관중들을 바라보았어. 그제야 참았던 함성이 터져 나왔지. 와, 이진, 검기, 이진. 그것은 영웅을 향한 환호가 아니었어. 새로운 마왕의 탄생을 목격한 자들의 공포와 흥분이 뒤섞인 비명이었지. 나는 그 함성을 뒤로하고 연무장을 빠져나갔네. 등 뒤에서 느껴지는 하운의 살기 어린 시선. 그리고 연무장 가장 높은 탑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맹주 모용백의 시선이 느껴졌어. 상관없어. 다 덤벼라. 내검, 흑철은 이제 막 입맛을 다셨을 뿐이니까.